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평남도당 해산, 간부 300여 명 숙청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초 기상관 측 사상 최다 시간당 및 일일 강우량을 기록한 강남은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때 북한이라고 무사했던 것은 아니다. 평양 역시 대동강물이 인도까지 넘쳐난 낮은 지대가 물에 잠겼다. 북한 중앙TV에선 300mm에서 400mm 국지성 호우를 예고하며 홍수를 철저히 방지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가난한 북한은 홍수를 피해갈 능력이 없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평양 인근의 탄광, 광산이었다.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탄광과 회창광산 등이 침수돼 광산 노동자와 주민 등 500여 명이 사망 실종됐다고 한다. 이 지역은 7월 말 호우에도 수많은 갱도가 물에 잠긴 것으로 알려졌다. 득장탄광은 북창화력발전소에 석탄을 대는 핵심 탄광인데 이곳이 침수되자 평양 전기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 당장 탄광을 살려내라는 불호령이 떨어지면서 숱한 인력이 동원돼 복구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와중에 기록적 호우까지 겹치면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것이다. 이 사실이 보고가 되면 간부들이 무사할 리가 없었다. 평안남도당 간부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 상황을 축소해 보고했다. 하지만 이게 김정은의 조사장학선에 의해 발각됐다. 아래 간부들의 보고를 신뢰할 수 없는 김정은은 조사장학선이라는 암행어사 역할을 하는 비밀 조직을 가동하고 있는데 북한의 대다수 간부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른다. 화가 불같이 난 김정은은 즉시 평안남도 시 군당 1군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장에서 평안남도 최고 책임자인 도당 책임비서와 2인자인 조직비서, 선전비서 등이 체포돼 끌려갔다. 피해 지역 책임 간부들까지 포함해 회의가 끝났을 때 체포된 간부가 무려 300여 명이나 됐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정은은 평안남도 당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중앙과 각 지방당 조직에서 간부를 선발해 새 도당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 도중 김정은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노동당의 인자 조용원 조직비서가 통솔하는 조직지도부 역시 산하 당기관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호된 비판을 받았다. 조용원 조직비서는 김정은을 대신해 각종 회의를 주재하는 등 북한에서 김정은 패밀리를 제외하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결국 집사 신세일 뿐이다. 다행히 그는 해임되진 않았다. 이어 이달 4, 5일 이틀 동안 평양에선 국가재해방지사업 총화회의가 열렸다. 김정은이 직접 참석했다. 북한 TV가 방영한 영상 속에서 김정은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앉아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이 아무리 격노하고 인재가 발생할 때마다 숱한 간부들을 체포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의 자연재해는 경제난이 만든 인재이기 때문이다. 식량난 북한, 양곡 유통비리 얼마나 심하길래 허풍금지법 등장. 북한이 이른바 허풍방지법을 제정해 양곡 유통비리 척결에 나선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만성적인 배고픔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악화한 식량 사정을 못 견디고 수확량을 축소 보고에 빼돌리고 있어 이런 법이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북한에서 황해남도 지역의 군수공장을 동원해 생산한 농기계를 대규모로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풍방지법을 제정했다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북한에서 원학살 생산량에 대해 허위 보고가 많았던 것 같다며 허풍방지법을 제정해 수확량 허위 보고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국정원의 설명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북한이 양곡 관리에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은 식량난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곡물 수매와 양곡 유통비리 척결 방안을 다뤘다. 비록 이 회의에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조용원당 조직비서가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뤘는지 시사한다. 당시 회의에서는 가을거지와 탈곡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해 양곡 수매와 공급 사업을 개선하고 당과 국가의 양곡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 높이 전개할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국가 식량 유통체계 등 양곡정책에 대한 비리 현상들이 포착됐고 이를 척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 양대 신문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한 목소리로 식량과 관련한 허위 보고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음을 울린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일면 사설에서 일군들은 허풍이 당과 인민을 속이고 당정책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로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영농 실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보고하는 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다그쳤다. 민주조선 역시 예상 수확고와 실수확고 판정을 과학적으로 엄밀히 하여 알곡 생산량과 수매량을 정확히 장악하며 허풍을 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에서는 매년 이어지는 물난리와 가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식량 가격 폭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맞으면서 식량 사정은 더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난은 자연스레 생산량을 속이거나 개인이 양곡을 빼돌리는 등 수매와 유통 과정의 비리와 불법행위, 남발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재현될 만한 정도는 아니며 이번 허풍금지법 제정이 국가의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있다. 김정은은 지난 5월 정치국 회의에서 의약품 사재기와 불법 유통을 통제하지 못한 중앙검찰서장을 질타하고 인민군 군의부문을 전 지역에 투입한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는 것이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짜고 있다며 제재를 상스러 놓고 보면 내부 폐단을 시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건 사활을 걸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 경제계획의 핵심은 체감할 수 있는 인민 생활의 향상이다. 제재로 물자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금속 화학공업은 발전에 한계가 있고 결국 주민들이 먹고 입고 쓰는 농업, 경공업 부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는 피부에 와닿는 식량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내는 게 올해 당의 성과를 보여줄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만성적인 수매 과정의 탈법을 바로잡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TV는 앞으로도 남북 통일을 위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